자, SK 브로드밴드 BTV의 그 시사와 교양 또 예능과 정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정의가경 시작합니다. 자, 함께하는 분들 소개할게요. 오늘도 뭐 고정입니다. 변함없이 장유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장유입니다. 네, 우리 청영석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네, 이제는 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이제 네 가지죠. 네. 축제, 준비, 기대, 성과. 첫 번째 키워드 축제. 누가 네. 준비를 했나요? 제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축제가 정말 많이 열리는데 며칠 전에 반딧불 축제가 끝났거든요. 무주. 네. 그 인땡에서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반딧불 축제 그런 뭐 불꽃놀이 그리고 낙화놀이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또 나만 못 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19 끝난 이후 첫 대변 축제죠.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그렇겠네요. 그 대규모 행사 중에서는 그랬으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첫날에만 5만 명 오, 왔다 갔대요. 성공적으로. 아니, 무주 인구가 3만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좀 그렇구나. 그 반딧불 축제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취재차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장유미 아나운서가 거기에서 사회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사회 보고 뭔가 있어가지고 딱 걸린 네. 듯한데 어.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니까 잘 지내셨어요? 뭔가 딱 걸린 아, 2, 느낌 3년 전이 받았죠. 아니면 한 3, 4년 네, 됐나요? 그게? 한 5년 전 된 거, 5년 된 것 전쯤에.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가서 즐거웠었는데 반딧불이 축제가 굉장히 네. 그 아이들한테도 뭐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좋아요. 예쁠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가면 괜찮은 게 그 반딧 탐사? 음. 그게 생각보다 되게 로맨틱해요. 어. 밤에 가는 거거든요. 아, 그 반딧불이라는 게 뭔가 약간 저한테는 좀 유니콘 같은 그런 느낌이 그쵸, 그쵸. 있거든요. 아, 진짜요?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직접 본 적은 네. 없는 저 것 딱 같아요.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오, 어디서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후기인가? 축제 이런 데서 보신 거 아니고 그냥. 네, 축제가 오, 아니라. 아, 네. 어떻게 그냥 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아 반딧불 이렇게? 네. 아니, 그 저녁에 반딧불 로맨틱해. 단가였는데 네. 진짜 혼자? 혼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반딧불 탐사를 한 번 해봤어요. 한 3년 전에.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되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좀 외진데 내려가지고 물가에 이제 다 같이 내려요. 그러면 많아요? 정말, 네. 그냥 거기가 약간 꽃밭 같이 반딧불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 가면 이제 붕 뜬 오. 그런 약간 장관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불이 네. 이렇게 딱 있으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일본 만화 같은 데서도 반딧불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몽환적인 어떤 서사를 보여주려고 할 때 반딧불이 그렇죠. 같은 게 이제 막 밤하늘에 막 떠다니는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 무라카미 이야기했던 하루키 거- 소설에도 있고. 아, 네. 그런가요? 네. 그 유니콘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요즘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니 이게 좀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는 그쵸, 거잖아요.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아니라. 매미 축제라면 별로 잠자리 축제 이런 그렇죠. 거는 그냥 그치. 날아다니니까. 네. 그런데 반딧불은 저도 무주 살면서도 잘 못 봤어요. 풀면서. 그냥 축제장에서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이 한번 본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추천했어요, 친구들한테. 꼭 한번 보라고. 근데 축제가 보통 어디에서 시작한 건 다 아시잖아요. 종교적인 제의활동에서 시작했다. 아, 종교적인 종교 활동에서 시작된 게 거의 축제고 페스티벌이라는 것과 그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카니발. 하는 게 다 종교 제의축제거든. 저 그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페스티벌 어원을 봤더니 그게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뭐야 그 카니발 같은 경우가 아까 다 외웠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가 그 카르네 플러스 발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 고기야와 안녕. 그러니까 그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개신교 카톨릭 분들은 아시는데 예수 부활해가지고 뭐 40일 정도, 30일 정도 됐대. 그때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아, 그래서 그 전에 한 기간에. 일주일 동안 질펀하게 놀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정보 프로그램 교양. 그 빌드업이 엄청 나셨어요 지금. 갑자기 이게 훅 그런데 이제 뛰어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축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딱 생각하면 국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잖아. 그리고 팔관회 많이 들어봤죠. 팔관에 만화책에서 나온 거 아 그래요? 같은데. 국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알게 되면 좋은 거니까. 그 팔관회라는 것도 그 불교 제의적인 행사였는데 이게 한 번은 폐지가 되잖아요. 뭐 네, 너무나도 먹고 즐기고 하니까.
너무나도 낯선 지금 이야기가. 아니 선배님이 아까 저랑 오시면서 분명히 아 자기는 이제 시사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지. 저 이제 약간 교양 쪽으로 빠지고 싶어요. 아, 교양.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재밌잖아요. 뭐? 카니발, 페스티벌 그리고 우리나라의 팔관회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재밌는. 정말 너무 재밌네요.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전국의 대표 유익했어요. 축제가 뭐 있다고요? 전국이요?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대표 축제는 예전에는 막 지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전북 대표 대표 축제? 축제. 지금도 지정하나요? 하고 있을 걸? 근데 이제 3년 정도 계속 축제를 못해서 그거는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제 영화제나 전국제영화제.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모래내 시장에서 하는 치맥 가맥 축제에서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네.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지역 축제보다 치맥, 가맥 축제, 그리고 무슨 마을 축제 뭐 이런 게 조금 많아졌어요. 소규모로 네, 소규모 동네에서 축제. 하는. 불교 축제 이런 것도 불교 축제? 생겼어요. 있어요? 며칠 전에 점검을 했는데 어. 불교 축제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똑같이 노래 부르시고 네, 상품 주고 하더라고요. 뭐 소고기 팔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축제를 가보니까 진짜 열기가 대단하더라고.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다들 억눌려 치맥하시는데 있던. 네, 그래서 그게 딱 터졌구나. 다들 이런 걸 그리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주 가맥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도 좋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응도 있긴 한데 항상 끝나고 나면 후유증들은 있잖아요. 네, 전주에서 이번에는 했던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모래내 치맥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네, 맞아요. 그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그렇죠. 네. 가맥축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도 좀 나왔고 이렇게 좀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됐다. 원래 기본 취지는 그게 우리 아니었잖아요.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게 맥주라는 그 가게. 브랜드를 좀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제 맥주만 그냥 상업적으로. 를 위한 그렇죠. 축제가 되었다. 이런 나 이야기가 저는 나오고 지금 있어요. 알았어요. 가맥 브랜드를 살리자라는 가맥 거. 브랜드 위주로 그런 하는 건지 모르고 축제였죠. 그냥 회사는 전주 가맥.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축제. 지금 잘못된 네, 그거라고 게 통용이 봤어요.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이고 그냥 말할게요. 보니까 거기에서도 광고를 할 때 계속 가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래서 보면 이거 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축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우리 완주 지역에 라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이용을 해주고 그게 뭐 도의 어떤 뭐 세금으로 그렇죠. 반환영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뭐 가게 맥주라고 해서 만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파는데 뭐도 있고 근데 오직 이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회용품 그래요. 그게 그 문제가 정말. 54만 개가 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쓰레기가. 근데 이게 솔직히 요즘에는 환경 뭐 축제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환경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대 역행적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 이제 커피숍에서도 일회용품 못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회용품 들고 잠깐만 앉아 있어도 나가셔야 나가시라고.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도 조금 약간 마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방 갈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14만 개를 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 그렇게 계산하더라고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뭘 먹고 뭘 사고 했을 거를 한 5개, 그렇죠. 6개로 했을 때 전체 그 보니까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네. 1인당 2.5개에서 3.5개 정도 일회용품 쓰고 갔다. 그런데 이틀 동안 4만 명 방문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4만 개 정도가 이거를 됐다. 애초에 조금 고민을 안 했을까요? 생각을 못 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결과가 이거던데요. 아, 그래요? 네. 환경부담금 1,000원 맞아. 네. 그거 내에서? 네. 그리고 텀블러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 생각은 했어요. 약간 주먹구구 보여주기식 네. 그래, 우리 이렇게 했어. 우리 환경 생각 좀 했어. 이렇게. 네, 딱 그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 결과를 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결국에는 그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또 지향하는 바가 많이 좀 달라지고 의미도 있기 좀 때문에 많이 담고. 고민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뭐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바뀌겠다. 그래도 이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최 측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할 참여를 때 해야죠. 고민을 좀 더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민의식과 관련 또 결부돼서도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항상 그 시민 의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저는 때문에 항상 주최 측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은 준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했으면 시민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나 좀 창피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만 튈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받을 그런 수 있죠. 느낌을 줘야 돼요. 사실은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써야 되는데 주식에서 헐렁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헐렁하게 하나 더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준비 가겠습니다. 네, 이제 또 여행의 계절 가을이잖아요. 오늘 날씨도 그렇고 요즘 날씨. 딱 하늘도 너무 맑고 딱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이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MBTI에 또 P가 있고 J가 있어요. 즉흥형, 계획형. 좀 어떠세요? 어떤 편이세요? 여행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때그때만 좀 다르지 않나? 여행의 성격상? 그냥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경우는 뭐 즉흥적일 수 있고 그래도 누구랑 이제 뭔가 합을 맞춰서 가려고 할 때는 좀 계획도 좀 짜고 오, 동선도 좀 맞춤형. 짜고 맞추면 맞춤형은 뭐예요? PJ. PJ. 저도 되게 그 즉흥적으로 떠나는 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좀 말할 때는 즉흥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획 많이 짜실 것 머릿속에는 같아요. 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실 것 구체적인까지는 같아요. 아니어도 막 최소한의 것들은 다 계획을 하고 가죠. 저는 가는 친구들이 다 J여가지고 아. 따라가요. 사실 굉장히 편하죠. 네, 굉장히 편해요. 같이 가는 사람이 그렇게 네. 계획 다 짜주면 뭘 그렇게까지 해 하면서 다 따라가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행 가면 싸우는 경우들 많아.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네. 여행 메이트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구별이 돼요. 약간 조금 친한 지인들끼리도 가잖아요, 여행.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또 여행 갈 수 있겠다랑 얘랑은 또 다시 못 가겠다. 이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친해도 여행을 맞아요. 같이 갈 수 있고 없고는 또 다른 문제인 다른 것 거야.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결혼 전에랑 난 잠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잠은 뻗으면 눈 뜨는 머리만 거니까 댈 수 있으면 돼. 그건 약간 중요하잖아. 이런. 하지만 이제 네. 먹는 것 그리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것, 체험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먹는 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잠자는 것에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접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잠자는 숙소에. 것에? 네, 저도 숙소가 좀 깔끔하고 그런 게 좋고 저는 또 막 먹을 거에 큰 욕심은 없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잠을 바로 냉소적으로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 숙소는 그렇죠. 숙소 근데 남자들 되게 같은 경우는 전 아무 데서나 자도 아무 데 자도 되지만 여자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또 괜한 위험을 또 감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요. 그건 네. 당연 잘 컸다니까 그 가정교육이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그냥 자는 친구도 있는데 방금 그거는 제가 그 냉소적인 표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되게 재빠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쓰고 좀 아깝지 않나요 숙소에? 그치만 여자친구랑 간다거나 그랬을 그쵸.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그런 때는 거는 다른 당연히 거지. 그럴 차이가 때는 있죠. 당연히. 네, 당연히 차이가 있죠. 남자들끼리 갔을 때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숙소에 너무 까탈스러워. 그러면 좀 오히려 싫을 것 같기는 또, 하기는 해요. 어. 막 갔는데 여기 너무 여기서 못 먼지 자겠어 봐봐, 막 이러면서 그만하자. 오늘도 너랑 나랑도 그만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의 나는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탁탁 나오죠. 제일 문제인 사람은 계획 짤 때는 한마디 안 하다가 맞아. 가가지고 갔는데 이거 싫어. 지어하는 애들이 이거 있어. 싫어. 그렇죠. 하는 친구들. 자기도 너무 싫어요. 몰랐다 그래. 그리고 계획 짤 때 말했잖아 그러면 나못 봤는데? 몰랐대요. 진짜 놓고 오고 싶죠 거기다가. 아주 입을 그냥. 또 가서 돈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회비 안 거두세요? 회비는 거뒀는데 또 추가적으로 뭘 좀 먹거나 뭐 메뉴겠죠. 이렇게 할 때 네. 그럼 나 혼자 뭘 먹긴 또 그렇잖아. 같이 먹어야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든지 했을 때 이렇게 그건 이제 뭐 회비로 내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사면 쥐도 사서 먹든지 내가 한 번 샀으면 자기도 내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애매하죠. 지금 특정 인물이 있으시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분이 항상 이런 미안해. 얘기 할 때마다 그 있다니까요. 시원하게 두세 그냥 놈? 실명 공개를 하시죠. 안 돼요. 걔가 자주 봐 이거. 걔가 자주 보고 우리 시청자니까. 지적질도 했어. 그죠. 야.
그래서 나 어이가 없어서. 그럼 조회수를 높여주니까 참는 네, 거예요. 참는 걸로. 애청자시네요, 애청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여행뿐만 아니라 데이트 전에도 또 남녀 준비 과정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뭐 11시에 나가야 된다. 그럼 여자들은 9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그러면 다행이지. 왜요? 11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10시 50분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냥 세수 쓱 하고. 안 그래요. 남자들도 안 그래요? 준비해. 사람마다 다른 것 그래. 같아요. 오, 좀 어떤 편이세요? 궁금해요. 두 분은 안 그거- 그러시나 보다. 그건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내 것이다 생각했을 때는 10시 50분에 일어나도 되지. 하지만 최소한의 준비도 해야지, 남자도.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빨리 준비한다 그 말씀이세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아, 노력.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 그 외모나 그 컨디션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 딱 남녀 이렇게 맞아요.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앞에서 축제 이야기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장림이 아나운서가 네, 제가 이게 너무 좀 궁금했어요. 이제 저희가 축제 얘기했는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있잖아요. 네. 내년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맞아. 1년 뒤로 이렇게 딱 1년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준비가 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올해 아마 프레젠버리를 하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취소됐죠. 네.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면 그냥 추진했어도 되는 거였다라고 보거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네. 뭐 다 사회적 거리 해제되고 축제도 다 하는 마당에 여행도 가고. 네. 프레젠버리를 왜 굳이 이렇게 취소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원래 프레젠버리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정돼 아마 10월, 있었나요? 11월 그랬죠. 그거는 이제 찾아볼게요. 8월, 네, 네, 9월 좀 아니나요? 8월, 9월이었나요? 네. 그럼 애들 뜨거워 죽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나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핑계 대서. 핑계 삼아 음. 이걸 한번 8월 놨던 것이 아닌가? 아, 8월이었어요? 8월 2일, 7일. 2일, 7일? 2일이랑 7일. 그러니까 원래 애들 뜨거워 죽을 잼버리 뻔했다. 하기 전 1년 그 맞아, 전에 맞아.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본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프레젠버리가 그래서 그 저희 애들도 거기 간다고 뭐 얼마나 굉장히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서 실망했겠다. 저는 얼마나 좋았는데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너무 근데 그게 이제 땡볕인데. 텐트를 치고 약간 야영하는 것처럼 야영하는 거죠. 느낌이죠. 근데 어떻게 8월 8월 그 너무 뜨거운 그런데 또 9월, 10월 하기에는 그 우리나라의 특징상 추워요. 태풍이 많이 와. 자, 우리 청혜석 기자가 잼버리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만 명 이상의 음. 학생들 그리고 뭐 보호자들 같이 오는 대회죠. 대규모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좀 여기에 공을 들인 것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와가지고 체류도 하고 전라북도를 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새만금을 알릴 수 있기 전략이 때문에 기회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젊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만금이 이제 막 조성이 됐으니까. 이름이 멋있다. 청소년들의 뭐 꿈을 펼칠 잼버리의 잼버리 부지는 지난해 좀 준공이 됐고 네. 올해는 뭐 기반 시설이나 야영 시설, 영예 활동장 등 부대 시설도 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잼버리 부지대에 또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라는 것도 들어서서 그 대회 기간 동안에는 운영 본부나 뭐 병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도 좀 활용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만금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이제 국가적인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당위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치르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송하진 도지사가. 그렇죠. 네. 하지만 한 번 더 하셨으면 그랬죠. 그걸 보았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 퇴임할 때에도 그것을 못 보고 내가 퇴임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새만금을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환경. 저는 이 잼버리 행사라는 게 그 전라북도가 좀 약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게 국제 공항 유치였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뒷얘기는 그 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맞아요. 새만금 잼버리를 끌어왔다.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한 거죠. 어쨌든 새만금 국제공항도 설립이 될 예정이고 잼버리도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젊은 땅 그렇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이제 10대 중반의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네. 20, 30년 뒤에 그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야, 아버지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기서 그렇죠.
야영을 하고 놀았었어라고 자기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맞아요. 된다라고 송화진 도지사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되게 좀 소름 돋고 상상이 됐거든요. 그때는 새만금에 좀 뭔가 풀도 좀 자랐고 나무도 좀 있고 그때 한 번 더 그분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좋겠다. 뭔가 추억의 땅 뭐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고 어떻게 생각했는데 변화했을지도 송화진 도지사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이제 당위성을 이야기하려고 아까 공항 네네.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잼버리와 그렇죠.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2050년이나 돼야 물도 좀 빠지고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그분들이 지금 이 잼버리에 참석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 60, 70 되어야지 할아버지가 손주가 일기로 남기고. 그렇게나 되지 않을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지금 하잖아요. 이게 네. 본대회가. 네. 이게 가능할까? 음. 성공할 수 있을까? 아까도 그 지적을 당했잖아요. 왜 거기까지 이제 의문은 드는 건지 음. 다들 들잖아요. 왜 내년에 굳이 할까? 이걸 취소하거나 취소는 안 그건 되겠지만 아니죠. 왜 미룰 수 없을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죠. 월드컵처럼 4년에 한 약속이에요? 번씩 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코로나라는 따온 전 거지. 세계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몰랐지. 약속이야? 그건 몰랐었지. 잘 되어야 저희 때 일단 됐으면 시작을 잘 됐으면 했으니까 좋겠어요. 잘 되어야 되는 건데 그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기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 소망, 기대 차이 아십니까? 희망, 기대. 소망, 희망과 소망과 기대의 차이. 기대. 희망, 소망. 자,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적인 어떤 행적으로.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소망은 어떤 것. 것. 나는 무엇을 소망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희망한다와 소망한다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대는 뭐냐면 저 알아요. 뭐예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저게 있어야 돼. 강박적 관념.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대했어. 네. 그럼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온 거라. 그러니까 원하는 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네. 그러니까 나의 강박적 관념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걸 희망하는-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 약간 이런 그렇죠. 강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대가 그만큼 뭐가 크다? 실망이 크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차이를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단은 희망과 소망보다는 뭔가 강박적 관념을 가지고 네. 하는 것들을 뚜렷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대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음. 이런 말. 안 그렇지. 들어보셨어요? 희망하지만 안 될 수는 있어. 이런 말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올 하반기나 뭐 올해 정말 딱 내가 강박적 관념과 함께 기대했던 것. 안 되면 실망할 만한 것. 안 되면 내가 땅을 쳤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 기대할 게 없어. 그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아, 기대할 게 없죠. 지금 게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더 만족스럽고 많은 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가고 있는 거지. 네. 기대는 강박적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랑 물고. 저는 정말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 좀 근천스러운데 네. 코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천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너무 커요. 제가 구입한 코인에 대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엔 뭔가 굉장히 이슈가 좋다고 하니까 나는 강박적 관념을 가지고 이 기대가 반드시 기대를?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저도 소망하고 진짜 그랬으면 기대하고 좋겠네요. 있습니다. 네. 선배님 기대가 크면 네. 또 실망이 클 수 있기 실망이 때문에 큽니다. 하지만 이걸 기대해야 해. 안 그러면 저 큰일 나요. 있으세요? 기대하고 있는 거? 저도 뭐 딱히 올해 지금 크게 막 기대? 음. 기대는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죠. 뭐 다 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음.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 맞아. 빨리 잘 되고 싶은,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느낌. 약간 캐슬락세란가요? 될 대로 되라. 이거. 될 대로 내가. 대부분 전 사람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사람한테는 우리가 희망을 하지 않잖아. 맞아. 기대. 관계다 보니까 기대를 하는 그래서 저는 건데.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한다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지 기대하고 보진 않아요. 나한테 뭘 해주겠지? 나한테 뭘 해줄지. 뭔가 연관 짓지 않는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좀 친해지면 네, 그러니까 애정이 생기면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거는 뭐 다. 뭘 뭐, 기대하시죠? 그냥
우린 친하고 우린 잘 만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주겠지. 뭐 근데 실망하셨어요? 네, 이런 아. 우리 선배라든지 다 이렇게 선배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전 실망 안 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애정이 있어야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애정 없어요. 네. 그렇죠. 기대 없습니다. 두 분 사이 좋으신 거죠? 네, 사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기대. 시청 기자실에서 먹는 건 그래도 반가워. 아, 그렇죠. 그래요?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그 누구보다. 네. 아, 또 우리 전북에서 지금 또 기대하는 게 그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 올해 좀 그래요? 난 별로 기대가 없는데. 우승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시던데 꼭 좀 우승하셨으면 어떠세요? 좋겠다. 저 전북현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네네.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엔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참 잘하다가 요즘 실망할 못하고 테니까. 있어요. 맞아. 네. 이번 2, 3년? 올 시즌 올 시즌만? 올 시즌만 사람이 많이 바뀌어. 이동국이 나가서 그러나? 나가고 나서도 이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아.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지성이 들어와서 그런가? 감독님 죄송합니다. 최정 선수가 여기 작년에 들어왔죠? 박지성이 올해 들어왔나요? 작년에 어드바이저로 어드바이저로 들어왔어요. 유소년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담당하는 어드바이저로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박지성 선수 주로 영국에 있지 않나요? 네 상근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왔다 갔다 하시는 하긴 뭐 맞아요. 어드바이저는 전화로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화로 많이 영상으로 보고 이제 영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으로. 그러면 좀 현장에 직구하는 같은 거 많이 저 하고 가세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갔고 오, 저 좋다. 입사하고 나서 계속 회사에 음. 어필한 게 있었어요. 나 축구 좋아한다. 오. 전북현대 좋아한다. 그때 제 사회부장님이셨던 분이 국장 되시자마자 바로 스포츠로 들어오셨어요. 어. 그래서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더 자주 가게 매일 되니까. 갔죠. 매일 네. 매일. 매 경기 있을 때마다 가고 사무실도 가고 선수들도 만나고. 저도 경기 보고 싶어요. 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재밌어 하진 않는데. 저는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오히려 야구가 이제 본가에서 아, 그렇죠. 그러시네요. 대구도 네. 되게 좋아. 근데 요즘 그 민속 씨름이 또 그렇게 보는 재미가 있대. 왜냐면요, 씨름하는 죄송합니다. 씨름하는 비주얼이 선수 아, 맞아. 예전하고 비주얼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맞아. 예전에 강호동 뭐 이런 아저씨들은 이렇게 우락부락 그거 있는데 요즘은 느낌이었는데 그 잘생겼더라고요. 탄탄하고 네. 머리도 쉼표머리하고 나오고. 씨름하는데 맞아. 잘생기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보여진다니까. 아, 옛날 같은 맞아. 이미지로 막 그냥 그 수모 선수 같은 분들이 씨름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 선수들은 약간 그 전에도 김연아 선수나 뭐 피겨나 이런 어. 선수들은 항상 좀 스타일리시하게. 멋지게 나왔는데 맞아요. 씨름 맞아요. 선수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판이 이제 바뀌는 거죠. TV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씨름하는. 요즘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뭐 예능 같은 것도 네,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그 지자체에도 씨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좋아지고 있어. 네, 아주 좋아요. 좋잖아요. 좋다고요. 좋네요. 네. 기대 얘기를 하면 좀 슬픈 얘기지만 좀 범죄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거는 또 정말 기대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또 아동 성착취물 맞아요.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이건 또 뭐야? 20대? 뭐냐고요?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했는데 유포한 20대 경찰의 위장 수사로 잡혔습니다. 이게 엠번방하고 비슷한 연결된 그런, 네, 건 비슷한. 아니지만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 근데 경찰이 이게 전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좀 쇼크죠. 여기에 또 뭐 신경안정제 먹여갖고 내개 골프한 일당이 되면 맞아. 검거가 되고. 저는 진짜 이 소식 저도 뉴스에서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러고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드렸거든요. 부모님 골프를 치시는데 혹시라도 골프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이 좀 원래 적으로 조직 접근을 했던 폭력배? 거죠. 네. 이전에 그런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라포 형성을 하고. 친밀감을 충분히 다 형성을 해놨다고 네, 맞아요. 그러고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갑자기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범죄도시 최근에 봤거든요. 아, 드디어 네네네. 봤습니다.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형님 동생 하면서 아, 라포 형사 맞아. 해놓은 다음에 맞아요. 봉고차에 잠깐- 끓여가지고. 그리고 바로 죽이잖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 라포 형사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교육 갔을 때 강사님과의 관계에서만 맞아요. 형성을 해서 교육만 잘 들어야지 이 관계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라포 형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하고 가야죠 집에. 네,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사람의 기대를 하면 안 네. 되고 그냥 항상 그 현장에서 만나보면 음. 굉장히 머리들이 좋아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죄자들이. 조직폭력배라든지 사기꾼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판검을 살 만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아까 라포 형성이라는 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앞에서 1%와 뒤에서 1%는 뭔가 교감되는 게 있어. 결국 이 앞뒤 1%들에게 당하는 애들은 뭐냐면 98%의 중간에 있는 친구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너무 영혼 없이 그렇게 생각해서 뭘 조심해야 되죠? 그 라포 형성을 주시면.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얘네들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골프를 칠 때도 뭐 마시고 나서 초반부터 이미 좀 안 좋았대요. 몸이 좀 그래서 계속 이상했다고. 이제 자기는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계속 물 막 마시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엄청 잃은 게 부치였구나. 6천여만 원을 잃었다. 아니 5천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음. 와 그게 진짜. 근데 네, 매일 계획하고 골프를- 이렇게 한 명 사기치려고 하면은 맞아요. 못할 게 빠져나갈 없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치밀하기 때문에 독한 들이잖아. 이렇게 진짜로. 하는 애들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달라. 얘네들의 정신 세계는 독하고 치밀하고 뱀 같은 들이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 당해낼 수가 그렇죠. 없죠. 맞아. 네. 어떻게든 뭔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위에 있질 않으니까 맞아요.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다. 조심하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경찰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면서요? 마약 수사 전북청 네. 마약 수사대장이 한 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해요. 뭐 작년 8월부터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서로 라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리학 용어라고 네. 하더라고요.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또 안면을 쌓고 계속 소소하게 골프를 치다가 그러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또 피해자도 피해자들 실력을 안 상태에서 이제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냥 믿은 거죠. 근데 요즘엔 특히 또 SNS 많이 하니까 SNS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좀 맞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패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DM? DM? DM. DM 패매 모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들 또 연락 온다면서요. 그런 거 하시는 맞아요. 분들. 뭐 유명인들 보면은 뭐 메시지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미친 놈이 있다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이런 저는 그렇게 사람도 있다. 페이스북에 옛날에 그 미군 여자 장교가 굉장히 유명한 네. 뭐 지금 뭐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막 왔었어요. 뭐라고 왔어요? 저기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파견하고 주둔하고 있는데 뭐 요게 뭐 비자금으로 뭐 해서 아. 이거를 돈을 얼마를 보내주면 이걸 환치기로 해서 너한테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뻐요. 이쁘고 미군이야. 믿고 싶어져요, 막. 믿고 아니, 싶어져요. 믿진 않지만. 네 번째 키워드는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가 맞나요? 성과가 맞나요? 성과가 맞나요? 성과. 성과. 음. 과 아닐까요? 성과. 예전에는 효과. 효과. 근데 이제 뭐 둘 지금도 다 다 같이 되니까. 쓰잖아요. 네. 짜장면 다 같이 쓰고. 네. 그냥 입에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과. 이제 2022 상반기가 다 지나고 또 9월 명절인데 이제 본인이 낸 가장 큰 성과는 이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청 기자는.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큰일이네요. 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시나리오 받고 생각 좀 하고 오지. 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요? 이걸 생각하고 이 멘트를 왔어요. 생각하신 이 멘트. 거라고요. 장 기자, 장 아나운서는? 전 다행히도 하나 성과 낸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혼자 이렇게 행사도 보지만 네. 같이 이렇게 그룹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수주를 거의 저희 대표님이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저한테 수주가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이제 잔금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큰 성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좀 쉬운 네.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었는데 좀 괜찮았다. 예산이 괜찮아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만족을 하며 내년에 또 하고 싶다. 네, 열심히 진짜 노력하겠다. 뿌듯하죠, 그런 거. 네. 하나 했네요, 하나. 선배님도 무슨 성과 있으셨어요? 저는 뭐 이 프로그램을 폐지 안 시키고 우리가 상반기에 잘 깔고 최고의 왔다. 성과, 최고의 성과. 거기에 또 이제 도승민 아나운서 같이 네. 숨어있던 진주. 이제는 지 분수를 모르고 이 자리를 지금 꿰차려고 하는. 하지만 뭐 자기가 원한다면 뭐 아이, 가져가라.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그 성과가 있다라면 그 상반기에 어우. 그 성과가 있다.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그때 개표 방송 했던 게 저는 또 저한테는 나름 큰 성과였거든요. 거의 5시간
개표 방송, 생방송을 굉장히 어려운 진행했는데 건데. 네, 큰 문제 없이 어쨌든 그러시군요. 다들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끝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 아나운서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켜주신 게 일단 감사하고 믿어주신 거니까. 아니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서 다른 아나운서가 없잖아요. 피디님, 그런 건가요? 근데 제가 요즘 이 하나 좀 토론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연차를 아예 안 묻고 그냥 능력별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노조에서는 반대하죠. 왜요? 저잘 저도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서열을 나눈다. 서열이라기보다는 서열? 등급을 나누고 그냥 능력주의로 능력주의로 딱 간다. 이렇게. 그랬으면 너무나도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 자체는 태생적으로 똑같이. 공동체의 공동의 선,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거든. 그렇죠. 한 만큼 준다. 한 만큼 이거니까. 준다. 이건 성과 뭐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 노조 입장과 그 구성원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이게 피곤해지는 거야. 그쵸. 경쟁을 내부적으로 해야 심하게 해야 되니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과급제 그 일반 사기업에서 많이 도입해서 하는 거를 공기업에서도 공무원 조직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네.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어. 네. 발전이 없다고 발전이 생각합니다. 없다고. 그렇죠. 요즘 보면 진짜 2030, MZ 세대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의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시들해졌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그 사기업 다니고 뭐 성과금 받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항상 똑같은 금액 사실 뭐 인센이나 뭐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힘이 빠지죠 아무래도. 빠지죠. 그리고 뭔가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맞아요.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었을 때 더 힘이 나는 거는 그거는 맞잖아요. 맞아요. 그건 네. 확실한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투자 스타일이거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하게 오지 않으면 다 놓고 싶어. 일하기 싫죠. 내가 굳이 왜 네. 남들하고 똑같이 해도 똑같이 봤는데 왜? 근데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나는 이제 나의 어떤 뭔가를 키우는 거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지만 그런데 또 그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성과주의로만 갔을 때에는 나 스스로가 나중에는 이제 번아웃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 보거든요. 중간이 너무 그렇겠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 항상. 적당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뭐 공무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 공무원 특성상 좀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안정성 있으면 좋은 거긴 한데 능력이 없거나 뭐 성과가 없는 사람과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게 또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십 년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큰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치만 보상은 없어. 이게 계속 매너리즘이 빠지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의 그 사풍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요. 네. 좋은 동료가 되자. 좋은 동료가 되자. 좋은 동료가 되자. 내가 일단 좋은 내가 동료가 되자. 좋은 동료가 되자. 이건 뭐 각자 개개인이 다 좋은 동료가 되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상생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성과주의나 그 다음에 아까 안정적인 부분들 그 적당히 믹싱될 수 있는 거를 그 인간적인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ESG 경영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임원이세요? 임원? 혹시 임원 준비하세요? 노후로? SKB장. 그러니까 왠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좋은 동료가 되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만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 구성원들이 그거를 노력을 하면 다 그렇죠. 사실 제 외절에 좋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부터 일단 잘해보자. 해야죠. 사실 또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더 많은 그렇죠. 사람 게 때문에 있잖아요. 관두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주의와 또 능력주의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능력주의, 그러니까 성과가 있게 성과주의. 있는 게 능력이 있다라고도 이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네. 성과는 약간 결과적인 부분들이고 네. 능력은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과정들에서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힘든 상황을 좀 잘 이렇게 파괴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뭐가 잘 안 돼서 그분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능력이 있는 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모든 건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적당한 게 안 되는 게 우리가 또 조직 안에 있고 누군가는 이만큼 가야 되고 그러면 한 명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동료가 돼? 좋은 동료가 되는 척을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참 안 하는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참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관계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어땠습니까? 다양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석 기자 오늘 또 오늘은 별말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 네. 방송 나가면은 항상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 항상 텔레비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때 그 저한테 하숙집 아줌마였나요? 아주머니는 아니고 제가 그 누나? 아니? 하숙집 군대 다녀와서 10년 정도 살았던 원룸이 있어요. 원룸 그래. 원룸 사장님인데 아. 사장님이 항상 저 이제 방송을 보시면 항상 뭐 화이팅한다 항상 너무 보내주세요.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송일영 사장님 예. 네. 장민희 아나운서 요즘 뭐 행사 네. 섭외도 많고 한다니까 네, 굉장히 요즘에 기분 좋네요. 행사 섭외도 많고 이제 다시 조금씩 축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즐겁고요. 행사 섭외가 많지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네, 가능하니까요. 따로 자막 처리해드릴까? 놓치지 않을 자막 처리요? 거예요. 무슨 자막 처리요?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는 안 되고. 아, 안 되겠다. 네, 네, 인스타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도 네, DM SNS 주시면. 아이디라도. 뭐 섭외 필요하신 분들은 막걸리로 전화를 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그렇게 네, 저희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우리 도수민 아나운서 저도 오늘 뭐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나도 SKB처럼 좋은 동료가 돼야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는 것 같고요. 아들 항상 좋은 동료. 좋은 항상 사람이에요. 웃고, 밝고 네. 그런 저도 뭐 이미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잘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축제 준비 기대 성과의 4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생 자체가 축제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또 여러 준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어떤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에겐 모두 그 아까 강박적 관념이잖아요. 네. 기대. 그렇지만 꼭 그 강박적 관념이 이루어지는 좋은 성과로 귀결되어지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클로징 완벽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방금 막 썼어요. 와우.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